그 욕을 이제 배달 노동자들한테 한 9번 했으면 배달 기업한테도 한 번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이더 유니온 초대 위원장이었던 박정훈입니다. 네. 최근에 라이더 유니온이 니들을 좀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한 소식을 들었어요. 94%의 이제 찬성, 높은 찬성률로 가입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어떤 거를 결정하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조합원들이 하시는 말들이 너희 지도부 너무 고생했으니까 봐줄게. 공공운수 가서 도움 받아 라고 하는 여론이 되게 강했어요. 조합원들이 참 우리 간부들을 좀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무겁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운수 가면은 이게 좋을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민주노총 내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 94%에 대한 기대,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4% 가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가 이제 공공운수 노조나 민주노총 내에서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긴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 마음을 다 모아서 왔으니까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새로운 조직적인 과제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독립적으로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배달 노동자를 좀 생각해서 같이 연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가. 그래야지 이제 배달 노동자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저희의 과제죠. 재선위원장까지 네. 하시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담이 좀 컸고요.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가임 대표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조합원 숫자에 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내기도 했고 개인이 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좀 많았던 거였죠. 그러면 좀 부담도 됐던 게 사실이고 생계 문제도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와 같은 스타일의 리더가 라이더 유니온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너무 오래 어떤 운동을 대표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어쨌든 운동이 사유화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강한 문제인식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회운동조차도 소울 중심의 운동이고 주목 경쟁이 있는 거고 운동조차 경쟁적이거든요. 몇몇 인물들이 나타나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의 성패가 좌우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들은 반성해야 되고 라이더 유니온 그걸 잘 활용했던 조직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특히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 있는 시기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리더를 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들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작업장이 없다.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바라보는 제3자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자신의 공장으로 만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출근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 근면성실한 노동자, 그리고 거기서 공장을 돌려서 이윤을 얻는 배달 기업의 이해관계랑 공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의 장면이 오토바이 반포 운동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플랫폼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산재사고라고 볼 수가 있고 산재사고를 막으려면 이 상품이 우리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시민들과 배달 기업들은 배달 노동자나 노동 과정들을 핸드폰 속에 좀 깨끗한 도로 위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 앱 속에서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실제 일을 하는 도로라고 하는 거는 매끈하거나 직사각형으로 돼 있거나 정돈돼 있지는 않거든요. 빗길이라든지 빙판길, 맨홀 뚜껑, 미끄러운 곳, 포토 이런 것들이 있는 위험한 공장이라는 거죠. 이 간극들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데이터로 존재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 노동자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플랫폼이 이제는 뭐 산재의 원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자체가 구조적으로 산재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플랫폼 기업이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한계가 없고요.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많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오토바이 사줄 필요도 없고 사회보험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사고가 난다고 해서 플랫폼 기업이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만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무한대로 노동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유발률도 당연히 높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은 데이터 노동자들이고 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재 보험료를 걷고 있는지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고, 관리자가 없죠.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욕하는. 그렇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청을 해도 된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산업안전 정책에서는 가부장적인 사업주한테 책임을 부여합니다. 예방 책임, 사후 관리의 책임까지 부여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방할 의무가 없는 거죠. 모든 공간이 공장이기 때문에 이 공장 곳곳에 위험 표시라든지 유해한 물질이다라고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전가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정책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신 있거든요. 낭법 운전하고 교통법규 어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책에 보면 과속 자체를 할 수조차 없는 초보 시절에 사고가 빈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합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시험을 치고 떨어지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나 입직이라든지 이런 제한 자체가 없는 거죠. 일단 면허 단계에서부터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 스쿠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상황. 그것이 불법이 아닌 상황인 거죠. 이분들이 오토바이 주유구류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주유도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초보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음식점과 손님 집을 찾으러 돌아다니니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업주들의 면허도 없습니다. 사업주도 배달 대행 사업을 아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세무라든지 산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도 차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주도 사실 뭐 자격이 없으니까 배달 라이더들도 자격이 없죠. 누구나 입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확인도 안 하죠. 면허 확인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유사운송보험이라고 해서 영업용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입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현재 상황으로 그것이 또 불법이 아닌 상황이니까 수많은 초보 라이더들이 배달 대행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법지대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태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가태를 아무리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배달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난폭 운전이나 뭐 위험하게 일하는 것 자체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일인데, 그것이 잘못됐고 고치려 하더라도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 먼저 고쳐보자라고 좀 제안 드리는 거죠.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단건 배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단건 배달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데 단건 배달을 하려면 위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건 배달을 하면 배달 라이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예전에 배달 노동자는 숙련, 그러니까 주소를 완벽하게 아는, 내비를 볼 필요 없는 배달 노동자가 한 번에 3-4건을 동시에 수행해가지고 빠르게 배달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단건 배달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기 인력을 플랫폼에 가둬놓고 배달을 한 건 한 건씩 매칭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라이더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라이더가 도입되려면 라이더 입직 제한 같은 게 없어야 되고 운전면허 같은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건 배달은 뭘 전제하냐면 수십만 명의 초보 라이더들이 존재하지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건 배달을 할 때 이 배달료 체계를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바꾸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오후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최저가인 한 건에 3,000원, 2,500원보다는 피크 시간대에 5,000~6,000원 줄 때 이때 한 4~5건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평균으로 봐서 생활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배달 노동자들이 한 시간에 3건 정도는 하는데 3,000원짜리 3건 하면 10,0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피크 시간에 미친 듯이 달리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 또 많이 주니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 형태 자체에서 단건 배달보다 묶음 배달이 더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단건 배달을 가능케 한 임금 체계와 입직 체계가 위험하게 만든다. 강조드리는 거죠. 네. 저도 그 실제로 읽어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시스템적으로 안전은 고려의 요소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안전을 고려 요소로 했으면 사륜처럼 배달시키죠. 그렇죠. 최근 이제 쿠팡이츠, 또 배민 이런 데서 단건 배달에서 묶음 배달로 이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불황 때문에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기존의 플랫폼의 공식으로는 우리가 계산된 적자 전략이라고 해서 쿠폰을 부려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이제 늘리는 방법인데 지금 세계적인 고금리 시대에 투자 자금이 마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시기의 호황이라고 하는 거는 초저금리 시대의 유동성 자금이 플랫폼 기업에 몰렸다. 그 결과 이 플랫폼 기업이 투자 여력이 있어서 쿠폰을 뿌려가지고 소비자들과 상점들을 독점하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고 이게 또 수요를 창출했던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단건 배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투자 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건씩 배달해서 배달 노동자 수익을 얻는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구조인데 그런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비연중 금리로 시작된 구조조정이 배달 노동자들한테까지 닿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묶음 배송을 하면서 기본 배달 단가들을 이제 낮추는 거고 배민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이제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배민에서 묶음 배달을 하는 거는 음식 배달 사업을 넘어가지고 물건 배달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 배달이 비마트라고 하는 배민이 직접 운영하는 슈퍼마켓 같은 거, 마트 도심 내 물류센터에서 배달했는데 지금은 공산품 가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에서 받았던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업자였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자영업자를 배민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을 해야 됩니다. 음식 배달에 높은 배달료를 준 거는 빨리 배달하려고 한 건데 공산품은 품질 저하의 위험이 없어요. 늦게 배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객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달 단가를. 그러면 묶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배달 라이더들 동선 같은 것들을. 이 배달 노동자들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 배달 아닌 자영업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닌텐도 플스도 지금 배달하고 있고 핸드폰도 배달을 하고 있는데 옷 배달도 가능하고 뭐 가전용품도 지금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묶어서 배달해야지 택배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른 택배가 경쟁할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목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파게티는 아무튼 경쟁에서 계속 못 이기니까 자기가 닭강 배달을 했지만 묶음 배송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쉼없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를 본인에게 좀 가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편한 마음은 편한 직업이고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네. 어쨌든 제가 배달 일뿐만 아니라 배달 일을 해석하는 배달 노동자들을 같이 만나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직업으로서의 배달보다는 배달 노동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가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만나는 이 관계망과 네트워크들이 저한테도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욕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욕을 이제 배달 노동자들한테 한 9번 했으면 배달 기업한테도 한 번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